세상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어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극장을 가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는 사실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쩔어가지고 혼자였으면 못 봤겠지. 혼자였으면. 혼자였으면 내가 그러니까 와이프랑 오면서 와이프랑 같이 봤거든요. 네. 그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혼자 오면서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였으면 내가 이 영화를 못 했을 거다. 나 공포 영화를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나 정낙타한테 같이 손잡고 가달라 그랬겠지. 그렇게 하던가 세 명이서 같이 보던가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봤을 건데. 네. 저는 진짜 이제껏 본 공포 영화가 10편이 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네네. 네, 그래서 뭐 억지로 봤는데 좋았던 기억이 딱 하나 있는 거는 장화홍련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장화홍련 잘 중에. 만들었죠. 네, 장화홍련만 그래도 좀 괜찮아. 더러웠지만 뭔가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두 번은 안 봤어요. 두 번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공포 영화 같은 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영화가 시작 전에 말이 많더라고요. 시사회하고 본래 개봉했는 날짜가 크게 차이가 안 났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사회 때는 수작이다. 근데 막상 음. 이제 극장 개봉하니까 아니다, 기분 나쁘다, 별로다. 뭐 그런 얘기가 조금 극락이 있었던 것 같아. 막 네. 올라갔다가 초반에는 막 정말로 대단한 작품이다, 막 엄청난 작품이 나온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조금 지나니까 우리 김수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죠? 뭐 별론 것 같다? 약간 뭔지 잘 모르겠다? 막 약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저희도 실제로 극장 가기 전에 카톡방에서 야 이거 뭐 시사회 때는 엄청 얘기가 많더니 직접 봤더니 별 볼 일 아니란 식으로 지금 반응이 많다.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뭐 또 달고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뭐 라스트 오브 어스 2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겁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면서 그 사이에 그 접점이 없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극장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18세인데 15세인 블랙 위도보다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맞아. 사람 많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18세 영화 중에 코로나 이후로 제일 빨리 흥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보고 났지만은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보고 나서 그 자리를 뜨는 것도 참 쉽지 않았던 경험이었는 것 같습니다. 좀. 에이, 급쟁이 같은 놈. 오줌 찌려서 못 일어난 거 아니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던가요? 물을 안 마시고 갔지 지릴까봐. 급쟁이 같은 놈. 석을 깨끗하게 비우고 갔습니다. 혹시나 지릴까봐. 그렇군요. 저 역시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그래서 이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 공포 영화 안 좋아하니까. 아니 정닥터도 솔직히 스릴러 같은 공포를 좋아하는 거지 대놓고 이런 영적인 공포를 좋아하진 않잖아. 그렇죠. 저도 스릴러 쪽을 더 좋아하는 거고. 그치. 뭐 이쪽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즐겨 보는 것까진 아니죠. 그치.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영화를 중반 넘어서 끝으로 갔을 때 세 명이 혼자서 보러 갔다고 되게 강심장들인데 다시 우리 친구들의 그 뭐죠? 그 간을 다시 보게 됐다. 얘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감상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네네네. 작품 전체의 공포의 강도만 딱 따졌을 때는 그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던 콜 네. 콜보다는 살짝 약했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오히려 무섭기만 따졌을 때는 콜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 나 솔직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콜은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봤었죠.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집에서 감상을 했는데 극장에서 본 거보다 그게 더 무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집에서 혼자 보면 진짜 무섭지. 그런가? 원래 집에서 혼자 보는 게 더 무섭나? 그렇지. 극장은 사람은 많잖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여차하면 뛰어나갈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습니다. 모르죠. 뭐 극장도 약간 옆에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죠. 무슨 하지 소리야. 마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포물을 좀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포 자체만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데 본인은 극장에서 개 지렸다.
특히 공포가 극한으로 막 치닫는 중후반부 딱 네네. 올라가면서 중간에서 막 약간 뭐 CCTV 뭐 관찰 카메라 이런 식으로 막 네네. 감시 카메라 형식으로 막 약간 연출 형식이 변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작정하고 좀 무섭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부터는 진짜 얼굴에서 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요렇게 보는 거 알죠? 그 손가락 그치. 틈새로. 나이가 몇인데 지금 눈을 나는 저기 얼굴을 손으로 못 가리고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이렇게 눈을 좀 가려가지고 보니까 좀 되게 편하더라고. 진짜 옆 사람들이 무서웠겠다. 아니, 사람이 혹시- 꽉 차진 않았었거든. 우리 극장은 그래가지고 한 두세 칸 떨어지고 또 옆에 계셔가지고 옆에 의자하고 내 의자 그 머리 닿는 부분 사이에 이 틈새가 있잖아. 그쪽에 내 머리를 숨겨가지고 은폐. 은폐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그 사이로 보니까 그나마 간신히 끝까지 좀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 영화. 진짜.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뒤가 그런 이거 거 맞는 얘기야. 아예 약간 맵찔이가 매운 거를 좀 먹고 왔는데 아우 매워 죽겠다 그러는 게 그 매운맛 매니아들한테는 그 일상식인 거지. 그 사람들. 내가 먹으면서 나는 엄청 매운데 그래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을 때는 이 정도는 안 매울 것 같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포의 강도보다는 조금 뭐 약간 낯설면서도 어딘가 우리하고 좀 닮은 것 같은 그 동남아의 어떤 종교 토착 신앙 아니면 뭐 신이나 귀신을 대하는 어떤 정서나 분위기 요런 것들을 좀 잘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무서운 거하고 별개로 굉장히 좋았고 조금 수많은 신과 귀신이 막 혼재되어 있고 그 지역에 그러면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일어나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조금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조금 혼란스럽고 연약한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이 묘사가 잘 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뭐 우리 신PD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 원안하고 각본 뭐 제작을 담당한 그 나훈진 감독님의 힘이 컸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렇죠. 곡성하고 확실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이제 어떤 곡성에서 느꼈던 특유의 어떤 혼란 속의 공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이게 뭐 깜짝깜짝 놀래켜서 이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미지의 존재에 의한 어떤 강력한 힘 앞에서 이제 그렇지. 인간이 한없이 휘둘리는 거야. 이게 계속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혼란 속에서 막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하기 하는 것조차도 좀 모호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느껴지더라고 요번 영화에서도 그래가지고 곡성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곡성은 약간 이 그 강력하지 않은 그 긴장 근데 강력하진 않지만 긴장감 계속 깔아놔가지고 맞습니다. 사람이 거슬리잖아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함. 정확한 건 아닌데 똥내를 한 번에 맞는 것보다 방구 냄새가 깔려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 거슬린다고. 계속 뭐지 이러면서 거슬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음 방구에 똥이 나올까 다다음 방구에 똥이 나올까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못 살겠네 진짜. 그런 어떤 긴장감들 불안감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쫄보라서 곡성이 한창 핫할 때도 공포라고?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서 지리고 있으면서 공포라고 줄줄줄줄 안 봐. 절대 안 봐야지라고 맘먹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방송에서 어거지로 랑종을 하기로 어쩔 수 없지라고 해놓고 존나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이게 곡성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내 일부러 유튜브 같은 거 안 찾아본 그냥 제목 썸네일만 봐도 그냥 그런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성을 보고 갔습니까? 예. 대단한데요? 원래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곡성을 틀었어요. 이렇게. 네네. 심지어 소파에 앉아서 이 거실이 약간 있는데 여기서 불을 끄고 앉아서 봤단 말이야. 네네. 30분 정도 보다 끄고 잤어요. 씨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바로 끄고 자지나요? 이거는 새벽에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좆될 것 같다. 화날 때 대낮에.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점심 때쯤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일단
곡성을 보고 느낀 거는 네. 제가 공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음.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게 싫다기보다는 놀래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점프 스퀘어라고 하죠. 놀래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 확 점프 스퀘어. 심지어 제가 데드 스페이스라고 게임도 있는데 그 점프 스퀘어 때문에 제가 그 재밌는 게임을 안 했거든요. 하다가 집어 던졌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패드를 실제로 집어 던진 게임이 그게 처음이었거든.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막 호러 막 이런 거 귀신 나온다 그러면 저것도 깜짝깜짝 놀래키지 하고서 안 봤는데 곡성을 보니까 전 곡성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또. 아 그렇군요. 네네. 이 나오진이 그냥 나오는지 아니네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봐서 감동해서 훈도시를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아니 요실금 팬티 이 새끼. 요즘 하기스 성인용. 성인용을 하나 찾죠. 아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진짜 무서운 걸 잘 못 네. 보고 공포 영화는 거의 안 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공포 영화가 보고 싶지가 않고 솔직히 맞아, 무서워서도 맞아. 그렇지만 맞아. 뭐 공포 영화를 딱 보면서 극장에서 뭐가 되게 공포 영화가 막 입소문을 탄다더라 이렇게 하더라도 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곡성이 개봉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극장에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진짜 무서운 걸 넘어서서 뭔가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해석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막 뭐 암시, 뭐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영상들이 많이 떴어요. 저는 또 스포를 좀 당하더라도 막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걸 찾아보면 또 더 보고 싶어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해석이나 막 리뷰 같은 것들 찾아보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점프 스퀘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맞습니다. 네네. 이 분위기나 뭐 이런 스토리적이나 뭐 이런 걸로 분위기나 소품 이런 게 연출로 무섭지. 그렇죠. 그런 게 무섭지. 그래서 굉장히 저는 또 스릴러는 또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오히려 무섭기로는 예전에 봤던 사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바. 사바는 중간 지린 장면 내가 극장에서 봤거든. 와 진짜 난 스릴러라 그래서 봤는데 공포더라. 당했네. 당했네. 저도 당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 와, 진짜 사바 너무 무섭더라. 중간에 몇 번 지린 장면 있어가지고 와 그것도 심야 영화였는데. 아마 곡성보다 사바가 뒤에 나왔죠. 뒤에 나왔어요. 박정민 비교를 많이 배우님 했었어요. 나오시는 네, 그죠? 네. 근데 저도 곡성을 재밌게 봐가지고 사바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입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바도 한번 도전하겠다 갔는데 걔 지려버렸잖아. 잠 못 잤어요 그날 밤에. 사바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 이 새끼야. 사바 그 방에 천장에서 귀신들 내려오는 거 안 꿈에 무섭다고. 나온다. 얘기하지 마. 꿈에 나온다고. 꿈에 나온다. 꿈에 나온다고. 아무튼 네네. 자꾸 딴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어쨌든 제가 보고 전체적인 감상을 그랬어요. 약간 곡성의 0.5 정도 다운그레이드판? 열화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네. 약간 결말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곡성이랑 뭔가 같은 세계관인 것 같아. 아무래도 원한자가 같으니까. 네네. 왠지 전 그걸 느낀 게 귀신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어느 나라 가나 똑같더라고. 그 곡성 귀신이랑 그쪽 귀신이랑 똑같더라고. 다들도 그런 얘기하지. 이 영적인 세계도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귀신은 지역색도 없나 봐.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 보니까 그냥 같은 세계관이겠거니 하고. 네네.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재밌게는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나쁘지 않았다. 무서웠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지릴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 패널 중에 최고 강심장 정닥터는 너무 심장이 강해서 신부전증 막 이렇게 들릴 정도로 강력한. 제가 강심장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덜 쫄보라서 그런 건데. 뭐 우리가 겁쟁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근데 나는 영화 초반에 정답. 보면서 네네. 살짝씩 좀 웃겨가지고. 너도 있었구나. 아니 그 나도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 나는 이제, 아니 나 그 외삼촌 마닛을 보면서 갑자기 김숯불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머리 길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네, 안 그래도- 아니 늙으면 약간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내가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이 새끼들이 저 삼촌 보면은
분명히 약간 안도감 아니면 약간 개그를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그래 나는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그래? 아니, 뭐 이제 뭐 자동 반사적으로 진짜 머리 긴 아저씨만 나오면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잠시 웃자고 얘기한 거고. 네네. 우리 패널들이 이제 무서울까봐 많이 걱정한 것 같았는데 저는 네네. 사실 뭐 솔직히 좀 재미 없을까봐 좀 지루할까봐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리 그 나홍진 원작이라지만 뭐 뭐 페이크 다큐 뭐 모큐멘터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네네. 그 허구 상황이 뭐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 영화 개봉되기 전에 그 태국의 샤머니즘에 대한 영상들이 막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막 뜨고 막 그랬는데 그거 잠깐씩 봤을 때 이게 좀 많이 접해본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완전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재미없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복잡하거나 좀 생소한 내용들을 이제 녹여냈을 때 영화에 이 지루하지 않고 좀 흡입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그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영화를 좀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 걱정은 조금 뭐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는 크게 느낄 수 없었던 것 같고 태국의 어떤 뭐 민간 신앙이라든가 그죠? 네. 소속 신앙 이런 것들을 조금 모르더라도 크게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데 큰 지장은 없도록 그치. 영화의 만듦새가 괜찮았다. 처음부터 좀 찬찬히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네네.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요 부분에 앞쪽에 뭐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뭐 인터뷰하고 뭐 요런 부분이 약간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네네. 그래도 뭐 약간 조용히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명을 찬찬히 해주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되게 괜찮았고 저도 약간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밍의 얼굴을 보면서 잠을 깼지. 좋아. 좋아. 이것만으로 아주 충분하다. 보는 재미가 있네. 밍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영화를 볼 가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요 인터뷰 하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이 정도로 진행되는 거면 볼만하겠다 생각을 했고 뭐 다큐멘터리적 요소 때문에 그 재미가 반감되기보다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설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맞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빨려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곡성을 뭐 안 그래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네. 곡성 네네. 나왔을 때 이제 나홍진 감독한테 이제 막 여러 뒤통수를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내용상, 영화의 그렇죠. 내용상, 그렇죠. 구성상. 네. 요번엔 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당하지 않겠다. 현혹되지 않겠다. 현혹되지 않겠다. 근데 비슷한 형태로 좀 약간 뭐 당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막 요거 바로바로 막 상징적인 거 막 캐치하고 뭐 요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뭐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영화 중반에 그 밍이 좀 이상 증세를 보이던 부분부터는 네.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려나 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 좀 약간 저는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장면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데 아니면 연출이 좀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뭐 약간 이런 그런 방향으로 느낌. 간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후반부는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뭐 그 외부에서 뭐 영화 내용 때문에 뭐 불쾌하다거나 뭐 찝찝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후반부에 그 실망스러운 연출 때문에 영화를 나오면서 찝찝하다.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 조금 변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에 그런 면에서 오는 좀 당혹감 같은 게 아니었나? 그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이 곡성처럼 약간
곡성도 뭐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긴 했지만 좀 이렇게 연출이 뭐 변하거나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큰 메시지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쭉 이어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후반부에 조금 약간 원래 주려고 했던 메시지랑 뭐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연출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실망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네네. 그리고 뭐 뒤쪽에 얘기하면서 천천히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형식 같은 부분은 그래도 초반에 초중반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얘기해 보면 초반에 진짜 모큐멘터리 뭐 페이크 다큐 그런 형식 정말로 조금 동남아 토속 신앙이라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주제하고 굉장히 이 모큐멘터리 형식하고 굉장히 찰떡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요게 배우들의 연기도 전체적으로 좀 훌륭하기도 한데 좀 뭐 우리 신PD님이 좀 소개해 주셨지만 배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낯선 배우들이라 가지고 더 이 모큐멘터리 방식하고 좀 찰떡으로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좀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진짜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맞아요. 되게 진짜 한층 더 사실적인 느낌이 더해지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좀 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무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진짜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모큐멘터리인데 괜찮아 보였다, 좀 시초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또 극단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오른쪽 위에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디스커버리라고 붙였으면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 같이 와닿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사실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죠? 그런 느낌. 그거 보면 님이 막 그러니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막 네네. 무슨 이제 그 카메라 감독 같은 애가 물어보잖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신내림 받을 때 어떡해요 뭐 막 걔가 님이 그러잖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너무 TV 같은 걸 많이 봤다고. 그런 게 오히려 사실감이 그런 데서 더 나오는 게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그 님의 복장 같은 것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주변에 왜 그 무속인 분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자기 뭐 일상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무속 관련된 일을 보시더라도 막 옛날처럼 막 한복 입고 알죠? 색동 저고리 입고 막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큰 굿판 버릴 때만 그렇게 하시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수트지, 수트. 수트. 유니폼.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그죠? 그런 거지. 어셈블 할 때만 딱 차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일상복을 입고 계시잖아. 그런 것처럼 님도 보면은 이 랑종이 이제 평소에 어떻게 보면 태국 일상복을 입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반부를 좀 지나면서 랑종이 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조카 민과 민의 가족들, 그리고 그런 그 가족들이 조상 때부터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밝혀지는데, 그러면서 민을 병들게 하는 이 주체가 누군지 찾는 과정과 방법에서 이 님이 막 혼란스러워하잖아. 이 방법도 좀 해봤다가 이 방법도 좀 해봤다가 님이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가족들은 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다가 막 그죠, 막 그런 과정들이 막 보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려지는데, 요 부분 역시도 되게 그 특유의 어떤 핸드헬드 촬영 방식 요런 거 하고 뭐 모큐멘터리 화법 요런 거 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요 이야기에 몰입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나,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곡성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모호함 요런 것들도 동시에 잘 느껴져가지고 요 모큐멘터리 방식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나도 좋았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은 뭐 연출적인 부분 요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어째 각본에 나홍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마지막 의식을 이제 하기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이제 마지막 의식의 날이 됐잖아. 네네.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 이제 의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밍을 가두고 있는 문이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부적 같은 거 붙였고 어. 저 어떤 씹새끼가 무조건 열 것 같은데 느낌이
분명 드는 거야. 저거는 분명 누군가 펠리세가 열어주는 게 100%다. 약간 이런 거지. 거기에 남아있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바람 유발자로 희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 문을 분명 아예 저게 저렇게 계속 닫혀 있을 리가 없거든. 계속 그 생각이 들까. 약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실제로 이제 현혹돼서 이제 애기 그렇죠. 엄마가 애가 안에 있는 줄 알고 막 들어가서 그런 게 나오잖아. 네네. 외숙모가.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별로 놀랍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범인은 너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근데 그 장면 나는 보면서 되게 웃긴 게 그 애기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엄마가 이제 애기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전에는 밍이 정상인 얘기하잖아. 막 숙모 밖에 있어요, 나 갇혔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열리니까는 이 밍이 애기 소리를 내잖아. 근데 그 되게 악령 입장에서 너무 택티컬하지 않아요. 전술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자기가 처음에 이제 사람 목소리 그냥 자기가 그 안에서 그냥 있었겠지. 펄쩍 끼고 안 열어주네. 그럼 기다려봐. 내가 술을 하나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목소리를 낸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목함 가다듬 개인기를 여러 가지 준비했네. 그렇지 했는데 문이 안 열려. 와 이것 봐라. 그래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택티컬하게 그 상황을 척척척척 맞춰가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 보니까는 좀 그랬어. 난 너무 좀 전략이 많았다. 그런 느낌.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애기가 한번 위험에 빠졌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근데 그 애기랑 애기 엄마를 그 악령 들린 밍이랑 같은 집에 두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도 안 그래도, 그게 좀 그랬어. 안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데 아무리 샨티의 제자 한 명을 보내놨지만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제자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 왜 그러세요? 쌤 왜 그러세요? 너도 왜 그래? 막 계속 이런 식이야. 약간 난 그런 생각 들더라. 그렇게 모를 것 같으면 지금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가. 전화를 안 하고 왜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이야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선생님 사부님 지금 여기 안에서 막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문 열어달라 하는데 네 지금 여기 굿하고 있다. 이따 전화할게. 사부님이 굿할 때 전화하지 말라니까. 굿할 때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 지금 굿하고 있다. 아니야. 이따 전화할게. 부정 타겟이래. 아니야 이제 카톡 랑정 들으러 가가지고 내 랑정 쏘리 노노 랑정 그리고 막 6일째부터 보여줄 때 계속 귀신들이랑 애기를 6일 내내 같은 집에 두잖아. 그러다 결국에 그렇죠. 마지막에는 납치 한번 당하고 그러잖아. 저것들이 한 며칠 당하고도 정신 계속 못 차리고 계속 묶어두지도 않고 계속 한 마지막쯤 가야 이제 문 이제 경첩 같은 거 달고 하고 있다. 참 안일한 거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 너무 무서우라고 너무 많이 써먹었어. 그런 약간 클리셰 같은 걸 너무 많이 썼어. 무서우라고. 맞아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니 솔직히 그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형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고 후반부로 가면서 영화 톤이 살짝 바뀌는 부분도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테마의식을 앞둔 밍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이제 집안에 설치한 CCTV로 보여주는 연출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영화의 긴장감, 공포를 굉장히 좀 끌어올리는 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좀 전형적이긴 했다. 그죠? 그 전형적이기도 했고 영화 톤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거기서부터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 거 알겠는데 너무 무서우라고 너무 무섭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너무 가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거기서. 그거 특히 CCTV 장면에서 내가 점프 스퀘어 싫어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 나오죠. 분명히 카메라에 들이댈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야 나는 제일 놀랬던 점프 스퀘어가 CCTV 보는데 갑자기 섹스하는 거야. 그 장면에서 놀랬다. 어이씨 그래. 근데 그래. 나는 그거는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연출적으로 이게 모큐 드라마잖아. 네네. 페이크 다큐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나오면은 막 카메라 이렇게 가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손으로 가렸지만 그런 느낌이 나게끔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걸 카메라로 들으니까 찍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막. 아예 카메라맨도 빠진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집에 왔을 때 느껴지는 게 나홍진 감독이 뭐 많이 말렸다 그러는 게 그게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도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렸을 것 같다. 네, 나홍진 뭐 감독은 작게 하던가 아니면 뭐 그런 CCTV 특유의 좀 흐린 느낌으로 보여줘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선정적으로 보여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그 장면도 일부러 막 어둡고 막 화질 안 좋게 일부러 그렇게 찍었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던데. 그렇지, 너무 잘 보여. 생각보다 잘 보이긴 했어.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 부분부터 굉장히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영화니까 뭐 모큐멘터리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어차피 영화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밍이 점점 더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 인물이 점점 더 이제 악귀에 씌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 인물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뭐 예상 가능한 범죄 아니구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충격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CCTV 그 장면이 나오고부터는 충격적이라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내림을 넘어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좀 받게 되더라고. 특히 그 우리 심피 좋아하셨던 잭스 장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를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이 성적으로 해퍼지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악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불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귀신 씌우면 막 섹스 머신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리뷰에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게 불쾌했다, 보기 싫었다라는 얘기는 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솔직히 뭐 설정상에서는 밍이 약간 뭐 조금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뭐 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설정이 좀 나오기는 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관계인 것처럼 좀 나오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밍이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인물처럼 그려지진 않잖아. 그렇죠. 그저 아주 정상적인 여성인데 밍이라는 원래는 여성이. 자기 일에 만족을 하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죠? 밝으면서 얼굴도 예쁘고 그죠? 아름답고 뭐 그런 여성인데 그런 여성이 정말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장소로 진짜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 남성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영상마다 남성들이 다 다른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닌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 정말로 초월적인 악의 존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른 존재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얘를 진짜 망쳐놓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 이 여성을 망쳐놓고 있구나 어떤 존재가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적으로 다가오기보다 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기괴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그 장면이 조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정말로 장르적인 장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